마약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엇이 나쁜지,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은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정말 난무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 옛날에 우리 마티본부 기획조정 기재부에서 평가했을 때도 그렇고, 또 주변에 조금 이런 일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다음 4가지의 기본 질문을 받습니다. 마약은 누가 합니까? 이제 대상이라는 것, 아까도 제가 20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 통계가 있지만 2019년에 검찰청에서 특히 18,050명이 늘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이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가지고 한 9,000몇 명을 한번 일단 검거를 해봤는데, 우리가 아는 돈 많은 연예인이나 아니면 재벌 3세가 아니라 대부분이 무직이라든지 혹은 많은 그 사회적 약자들이, 취약계층이 많았고, 물론 거기엔 회사원이라든지 정말 의사를 포함해서 어떤 전문직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율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매우 다양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약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두 번째, 마태본부가 한번 평가를 받을 때 우리 본부도 그렇고 지부도 정말 열심히 예방 교육을 했는데, 대다수는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많은 지역 커뮤니티에 강의를 하죠. 기재부의 얘기는 조사해서 대상한 교육 수를 다 여러분이 했다고 몰아보니까 전 학생들의 예를 들어서 5%도 안 되고 한 7%. 이게 약간 폄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금이 강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이 초등학교죠, 중학교든 해서 누구를 강의했다, 누구를 했다 숫자를 다 모아보니 그게 한 7%다. 이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가급적이면 전 학생들이 다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재는 뭘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물론 있지만 대상도 다양한데 교재가 우리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가지고 대학생의 내용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림도 넣어야 되고 약간 좀 뿅뿅도 하는 교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적인 접근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사약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다양합니다. 이런 강사님들은 교육을 체계화돼서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약사들이나 의사들도 보수 교육을 받는데, 이 4가지 면에서 앞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이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받은 4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넘어가죠. 이건 저는 이 슬라이드를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많이 인용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슬라이드인데, 대부분의 이제 마약류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의 이제 제공을 하죠. 이제 저쪽 대상들을 모릅니다. 초등학교 과연 부모님이 직업이 요즘은 더 어려워졌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더 안 돼요. 특히 부모가 뭐 하는지, 집이 잘 사는지. 근데 이것은 이제 캐나다의 이제 교수님께서 쥐를 가지고 쥐공원이라는 하나의 정말 럭셔리한 펜트하우스 환경과 열악한 환경의 쥐를 2그룹으로 나눠서 보고 했더니, 좋은 환경에서는 마약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쥐들이 안 먹어요. 너무 편하고 아주 리렉서블하고. 근데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너무 힘들게 하면 이 쥐가 그런 중독의 물질에 탐닉하면서 서서히 행동적 경향을 보인다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물 중독이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와 고립감, 외로움, 절망감, 통제력 부족 등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 얘기는 강의를 하실 때 과연 그 대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대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이 있고,
또 자식이 마약을 한 부모님들의 그 심정도 있을 거고, 또 마약을 처음 한 드러그 유저가 한 번 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중독이 돼가지고 10번 20번에서 도저히 인큐러블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인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교육 못지않고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기본적인 마약 사범이 왜 이렇게 증가할까? 2015년 이후에 우리 청정 지수를 벗어났는데, 물론 아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물론 마약 지수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SNS, 특히 젊은 층, 거기에 접근성이 좋고, 또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을 포함해서 뭐 이런 환경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확률이 높고, 또 요즘에는 이제 200만 시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연령이나 실제적으로 직업군의 차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면은 이제 물론 아까처럼 뭐 20대라든지 혹은 이제 향정 위주로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마약의 그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성이라 내성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독. 근데 거기까지는 일반 우리가 치료하는 약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사회적 해악을 주느냐,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은 WHO에서 이제 정의한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약류는 재범률이 아까도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그 마약 사범을 어떻게 치료 재활을 통해서 정상적 사회로 갈 것인가. 제가 과제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설문조사 이것은 상당히 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마약 사범을 매우 한 50여 명 이렇게 해서 컨택을 하면서 대다수는 매우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서 이제 우리가 예방 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20, 30대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거기에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를 포함한 이런 층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마약 사범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향정 계열이 있죠. 가나다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범죄의 비율이 72.6%의 상당히 압도적 그런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 불법 마약류도 있지만 우리가 향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범죄적 그 물질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약류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방 교육을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프리벤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관세청을 포함해서 인포스먼트가 기본적으로 가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 교육은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의 정책과 여러 가지 합성 마약을 포함한 마약류들이 UN ODC를 포함해서 많은 거기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의 룰이 아닌 글로벌 기준에 의해서 마약류의 정보와 관리 그리고 치료 재활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아직은 우리나라 제가 가장 강조하는 또 이제 치료 재활 분야, 그래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제가 또 했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전통적인 예방과 인포스먼트를 단속만 가지고는 아까 말한 재범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하는가. 그런데 이제 국민적 인식과 특히 이제 정부에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것은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방보다도.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인식이 매우 취약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하지만 앞으로 유엔에서의 그 사람 중심의 기조가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준에서의 치료 재활이라는 하나의 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BS라든지 혹시 어떤 방송에 갈 경우가 있을 때 일단은 마약 사범은 강력한 유통이라든지 판매자, 생산자에 대해서는 검거와 강력한 처벌은 영원히 계속 가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드럭 유저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거고,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가 18,050명, 작년은 조금 줄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검거를 더 강화하면 그것이 숨어있는 사람까지 해서 30만이 갈지 100만이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약 중독자의 재범률과 이런 걸 중독성을 봤을 때 치료와 재활이라는 한 축을 강조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와 예산 투여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예방 교육이 더욱더 시너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 그렇습니다. 마약의 중독은 물론 범법자이지만 치료 가능한 만성 질환이고 이제 재발률이 높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뇌 사진도 찍어보면 마약을 중단해 단약을 했을 때 얼마든지 뇌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징 사진의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이런 투자를 치료 재활 관련해서 $1를 투자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18 이상이 간다. 당장은 그 돈 투자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범죄 처리 비용, 영국에서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도라든지 주택 강도, 이제 마약을 먹고 우리나라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사람 한 분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막말로 7중 8중 충돌을 내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다치신다면 그 비용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적 그런 것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나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도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대한 소셜 코스트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고, 다행히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적 비용을 어디서 2004년 정도에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범죄 비용, 의료비,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이 연 2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벌써 15년 전, 거의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이 뭐 10조를 갈지 그 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피해까지 생각하면 매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마약류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그 예방이라고 하지만 유엔 기조에서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 3차 예방의 단계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물론 1차가 일반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이제 강의라고 보면은 2차는 치료라든지 이제 보호를 포함해서 이제 마약 사범들을 보다 인간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고,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3차 예방에서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종결, 사회 복귀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보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인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마약 사범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021년까지 이제 검찰청 통계인데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당연히 이제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마약류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정근 본부장님의 부탁으로 또 이혜영 우리 도의원님과 같이 2년 전에 이제 했을 때 경기도 내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매우 심각하다, 뭐 조금 심각하다 등 기본적으로 마약류 문제는 가벼이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해서 보다 이제 확장성을 가지는 거죠. 예방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거 중심의 이제 정책 지원 그리고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치료 재활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마약 관련한 그 치료 재활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보면 거의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아직은 정부나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때 의원이었었죠. 우리 이혜영 의원님이 이제 발의해서 보다 이제 예방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조례안을 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또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더욱더 확장성을 가지시라고 생각하고요. 예방교육 확충이나 전문가 양성, 치료제와 관련 사회 인프라 예산이라든지 정책 지원으로 확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방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동안 쭉 자료들을 보니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화된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와 우리 경기 마태가 같이 했던 그 설문조사를 조금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약 585명의 경기도 관련한 여러 가지 보건교사나 예방교육 강사 또 학부모 등 기타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그랬더니 마약류에 관한 관심 수준은 매우 높아요. 일반인들도 마약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마약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대중매체라든지 이제 예방교육에서 거의 1대1 정도로 얻는 것 같고,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숫자가 늘어나고 보니까 매우 심각한 것 같다는 압도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요 마약류는 다른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노출됐을 때 중독성이 매우 있을 거로 생각한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설문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중독자 이미지는 아까 말한 대로 말은 맞아요. 중독자이다. 그리고 일부는 또 범죄자이다. 그리고 한 14%는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식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일단은 중독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강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중독자들이 도움을 어디다 청할까? 당연히 병원, 보건소, 또 뭐 여러 가지 마트본부, 경찰서 이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마약류 오남용 문제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인지되고 예방교육이 강화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예방교육이 필요는 한데 일반인 교육 대상으로 이제 중독을 하지 않은 청소년, 특히 청소년이 86%, 대학생 11%, 직장인 2%, 기타 학부모나 미취업자 등.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론 대다수가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교육만 할 건지, 예방 포텐셜한 대상이죠. 아니면 중독자라든지 어떤 쪽으로 이제 확대할 건지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도는 그런데 이제 교육 내용을 이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잘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방 교육과 더불어 홍보 사업, 치료 및 재활 이런 것들은 매우 낮다. 아울러 교육 과정을 이제 중고등학교라든지 이제 초등교육에 이제 교육 과정 개편해서 약물 안전 교육이 이제 하고는 있지만 오남용 예방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 아까 이제 강의하신 우리 천 선생님처럼. 그렇지만 또 부정적으로 36%는 예방 교육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 부정의 비율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지만 그 얘기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뭔가 대상들이 다양하고 생각이 물론 다양한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일반화된 지식을 다양한 군에 전달할 건지 아니면 그걸보다 세분화할 건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궁금증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초등이나 중등에 보면은 학부모 그룹만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예방 교육에 부정적이에요. 잘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독성 물질 이해 및 위험성, 그리고 향정 물질 위험성, 그리고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요구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자료에 대해서 이제 미흡하거나 이제 없다는 부정적 응답 79%고, 그리고 예방 교육의 주요 항목은 교육자료 개발이라든지 보급,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연수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예산 확대를 포함해서 의무 교육 확대를 포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좀 일반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현행 교육 효과에 부정적인 응답과 교육 방법 프로그램의 개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하고 보강 교육, 강사 재교육, 강사 양성이라든지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노력이 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교육 그 강사뿐만이 아니라 마약류는 이제 상당히 이제 포괄적이잖아요. 그걸 시행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전문직 포함해서 보다 이제 보수교육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방교육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제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예방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연구한 것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그 당시 2004년 자료를 제가 하나 이렇게 표를 봤더니 그 당시도 교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단순 나열식 강의로 흥미 없었다. 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뭐 대충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열심히 시간도 들이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들을 다 하면 예방교육의 이제 문제점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예방교육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지 못하고 또 주무기관도 잘 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기관이나 어떤 그 강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고, 또 지역 내의 어떤 연계와 협조 조정 체계가 이제 미흡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도 있으며,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또 많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특히 4번에 체계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강사 양성, 그런 교재 내용 등 검증된 교육 자료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 검증된. 적어도 우리가 뭐 초등교육부터 대학에 어느 정도 표준화된 교재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 오늘 제가 강의에서 또 마약류는 그 대상이 교육 대상뿐만이 아니라 중독 유형도 다양한데 대상 맞춤형 체계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컨텐츠가 빈약하고, 또한 교육 대상별 전문적인 강사 양성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부상하면서 앞으로 예방교육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 이제 UN ODC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뭐 코로나 있던 없던 우리가 대면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재부에서 마태본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부가 열심히 초등이나 중등 교육을 했는데도 그 받은 대상이 뭐 7%도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제 교육을 더 이러닝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해서 그 교육이 전달이 적어도 한 50% 이상 될 것인가. 그래서 UNODC에는 이러닝에 의한 예방교육과 학교생활 여러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마약교육 및 직장에서의 이런 방지에 대한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또 스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약자죠. 그래서 청소년 혹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기술 방법, 이제 다양한 예들이 있고, 호주 또 일본 그래서 다르크 마약류 예방과 초기 중재를 위한
여러 가지 진행, 또 심포지엄, 컨퍼런스, 그래서 지역 사회와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의 이제 사례들이, 예를 들면 일반 성인 교육, 물론 성인 중에서 중독자 있지만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또 UN ODC에서 여러 가지 배포한 자료들이 보면은 마약류 예방과 중독 예방에 대한 국제적 다양한 스탠더드를 제공해서 이제 부모의 어떤 기술 프로그램, 또 강의실 환경 개선, 혹은 개인 및 사회적 기술 교육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년 교육도 나름 UN ODC에서 배포해서 이제 표준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나이다들에서 틴 10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교육 콘텐츠들을 체계화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마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컨트롤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 교사라든지 이런 걸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약 예방 프로그램 및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툴킷, 그런 하나의 패키지 키트가 있는지, 그리고 마약의 예방 교육이 이제 보편적인지 또 선택적인지, 아니면 중독 고위험군처럼 어떤 지시적인 예방 수준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화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중독자 가족도 우리가 마약을 하는 그 집단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고 보면은 본인만의 노력도 있지만 심리라든지 심리 상담을 포함해서 특히 가장 가까운 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UN ODC에서는 그런 약물남 예방에 대한 가족 훈련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중심의 접근법,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약류가 이제 법적으로 향정이지만 또 그것이 중독이 돼서 진짜 불법 마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마약류 사용이 파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층과 약물에 대한 그런 인식,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것, 또 고령화 이런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이제 마약류에 대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방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 교육에 제가 오늘 주제에서 이제 개선 방향을 보면은, 첫째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제 정책 지원에 필요하다. 그래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 표준 교재 개발, 그리고 교육 대상 맞춤, 그리고 청소년, 학부모, 고위험군, 마약 중독자의 부모를 포함한 그런 주요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약 퇴치 관련 강사들의 이제 전문성 강화도 좀 체계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보수교육, 우리 의사나 학사 안 받으면 안 되듯이 일반인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을 해서 표준 교육 혹은 재교육에서 이제 전달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과 인식 전환을 과연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국가 주도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컨텐츠와 검증 시스템, 그리고 강사 양성 것들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방교육이 아무래도 잘 되면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경제활동 인구 증가나 범죄율 감소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로 생각합니다. 진짜 주요 교육 내용은 우리가 이제 외국의 경우에 WHO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중독 예방 컨텐츠 조사하고 교육에 대한 스탠더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홍보 자료에서 카드뉴스나 홍보 동영상에서 끊임없이 예방 교육과 더불어 이렇게 지역 사회에 파급을 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별 다양화해서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강사의 또 양성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교육 대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약류 기소유예 대상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 가족, 그리고 특수 직종 종사자들, 의료기관이나 교통. 이제 교통하는 분이 마약을 먹으면 큰 사고죠.
이제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교도소라든지 군인 관련된 분들, 그리고 청소년이나 중고등학생 상당히 중요한 군이고, 그 이외에 이제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강사진,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일반 시민, 이런 쪽에 하나 6, 7개 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면에서 교육적만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대책을 수립하고 주무부서를 좀 체계화하라. 사실은 마약 정책은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서 마약류에 대한 분리라든지 임시 마약류 제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걸 하지만, 또 치료재활이라든지 이런 건 또 복지부의 역할이고, 또 단속은 검찰, 경찰을 포함한 관세청이 많은 것들이 산만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주체를 조정할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의 그 지역, 우리 마태본부도 12개 지부가 있지만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그 마약 사범의 비율이나 혹은 뭐 교도소가 있느냐 없느냐 등 여러 가지 활동이 다른데,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과연 어떤 약물 예방 교육을 추진해야 될지, 그런 체계화와 그 지역이 또한 범죄라든지 약물 사범이, 마약 사범이 많은지 등등을 토대로 해서 체계화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물 예방 교육 인력의 이제 확보와 다양한 것은 지금 교육이 필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인력의 확보와 다양화는 매우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마약류 사범의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중독자 치료 재활 관련한 정책으로의 인간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이제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에 대한 예산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 전환과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정부 관계자라든지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전문가 치료재활 이런 것들이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마약류를 포함한 중독성 물질에 대한 예방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인 청소년, 청년, 학부모, 중독자 가족 및 고위험군 등으로 나누어 예방교육이 절실하며, 예방교육을 통해 가장 저비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사회적 비용을 유엔 리포트에서부터 2016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마약류 정책 수립 기조, 뭐 범법자이지만 죄인 아닌 약물 중독 환자다, 취약계층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예방교육의 다양화와 예산 조직들이 강화된다면, 우리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한 것처럼 마약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돼서 마약 청정국을 실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가 우리 전북대학교 정재훈 교수님과 둘이서 약학자의 눈으로 본 대마의 이해라는 책이 올해 며칠 전에 출간됐습니다. 대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마약류법으로는 다 불법이지만 여러 가지 또 안동의 대마 특구를 포함해서 많은 또 연구 사업도 하고 있고 CBD 관련 제품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의료적 활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